대표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차를 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난 사람이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장기 렌트는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애초에. 그럼 사고 시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상호씨, 장기 렌트가 보험료를 안 낸다고 누가 그래요? 그냥 리스사에서 내가 사실 딴 데서 리스를 해왔거든. 네. 옛날에. 근데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던데요? 물론 월 렌트료만 내면은 기름값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상품을 잘못 구매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사의 단체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모두 렌트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보험이 없는 차는 등록도 안 되고 운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호씨, 장기 렌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장기 렌트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자, 2차나 2차를 보면은 타자나 호자나 헛자, 히읗자 번호판은 장기 렌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렌트라든지. 이런 장기 렌트 차량은 렌트사에서 지정된 단체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시다가 사고가 나셨을 때 보험 처리는 모두 가능하세요. 그러면 몇 번을 사고 나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그런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장기 렌트의 가장 큰 메리트가 보험이랑 사고입니다. 이쪽에서는 엄청 큰 메리트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체 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보험이 아니에요.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엄청 없고 무사고가 10년, 20년 되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 부분들은 인하도 못 받긴 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경우랑 할인시키는 경우랑 그 폭은 할증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는 할증을 안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죠. 상호씨, 보통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타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차를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반대로 고가 차량이라든지 새 차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자차도 꼭 넣으실 거란 말이죠. 할부 차량이나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본인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차를 넣으면 돼요. 넣고 자기차 보험도 다 받으시면 되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한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불가합니다. 그럼 사고 났을 때 수리를 다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차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차 수리를 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렌트 회사에서 면책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차 면책금 제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은 보험을 접수해주면 돼요. 대물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내 차 같은 경우는 면책금을 내야 합니다. 장기 렌트는. 그게 뭐냐면은 상호씨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거는 그냥 보험처 해줬어. 근데 내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200만 원을 내고 고쳐야 되는데 면책금이 30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장기 렌트 상품이라고 하면은 3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70만 원을 장기 렌트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장기 렌트 차량은 내 차 수리를 받을 때는 자차 면책금, 내가 최초에 계약을 했을 때 면책금을 3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세팅을 해두셨을 거예요. 그 비용을 내시고 내 차도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사에서 자차 면책금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얘들이 지정해준 공업사라든지 수리점 그쪽으로 꼭 입고를 시키셔야 돼요. 내가 그냥 아는 곳을 갔다,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레카를 불렀는데 레카한테 그냥 끌려갔다, 이렇게 되면은 지정된 공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차 면책금 처리를 받기가 조금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서울로 오라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국적으로 각 렌트사에서 지정된 공업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서 전화를 해서 좀 가지러 와달라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해주시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게 되면은 사람이 엄청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기 렌트 타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차량 다시방을 여세요. 열면은 장기 렌트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표지에 1588 몇 번 해서 사고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그쪽으로만 전화를 하시면 끝납니다. 쉽죠? 그럼 대표님, 내가 장기 렌트 차를 빌려가지고 막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한 네. 6번 났어. 거의 전손이야. 근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반납할 때 페널티는 없어요? 상호씨, 제가 상호씨 물건을 빌려가가지고 갖다 주면 어떡할 거예요? 돈 달라 할 거잖아요. 근데 장기 렌트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되어 있으면은 돈을 달라고 할 건데, 반납을 할 때 원상복구 원칙만 지켜주면은 장기 렌트사에서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고쳐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납을 하기 직전에 자차 면책금으로 할 수 있는 거면은 30만 원 내고 수리를 받아서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범퍼가 찢어져 있고 뒷 범퍼가 만약에 찢어져 있어요. 한 사고로 이 두 곳이 찢어질 확률은 잘 없잖아요. 면책금 제도는 한 건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횟수라든지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은 한 사고당 한 부위 또는
또는 한 사고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났던 부분들 이쪽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님, 그 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고 나서 다시 그냥 반납하면 끝입니까? 리스는 반납을 했을 때 원상 복구가 되더라도 차량 성능 검사를 통해서 사고 부위라든지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기 렌트는 원상 복구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 렌트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장기 렌트가 엄청 괜찮은 상품입니다. 리스도 좋은 상품이긴 한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차량 반납도 그냥 원상 복구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감가 페널티도 없고 대출료도 안 잡히고 엄청 메리트가 많은 상품인데, 아직까지는 히읗자 번호판을 죽어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장기 렌트 상품이 본인 상황에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번호판 때문에 리스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대표님은 GV80이랑 7 시리즈를 무슨 포짜로 타고 다니더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단 리스 렌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 렌트를 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시는 분들은 7 시리즈 수입차를 장기 렌트로 탄다고 하면은 돈이 좀 있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카푸어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타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내가 장기 렌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지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도 계약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신차의 모든 것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